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2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저의 이름은 여도은입니다. 맞잖아요, 여도은. 네, 맞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여도은. 아니요, 부사장님. 저요? 네. 장우석입니다. 네. 왜 그러죠? 자꾸 다른 이름으로 저희를 부르셔가지고 저희는 여도은과 장우석과 여도은이라는 그렇습니다.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를 칭찬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빗대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별로 이렇게 플레이보자. 우리 피디님 센스 있게 여도. 이렇게. 동꽃입니다. 동꽃. 네, 저는 동꽃 여도은이고요. 네. 우리 매일 아침 저희 문지기이자 또 문을 닫고 들어가시는 열고. 우리 문 열고 닫고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주말 사이에 시장 상황의 움직임들이 뭐 등락은 있었어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다시금 회복 단계에 진입하는 것인가? 회복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이렇게 약시장에서 이런 랠리가 나올 수 있을까? 의구심. 너무나 강한 랠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바닥을 찍은 걸로 보이고요. 보이고 앞으로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원해 보겠습니다. 물 떠놓고 늘 기원하는 게 사실 시장 상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아침 출근길에 딱 달을 보는데 너무 또 예쁜 초승달이 이렇게 쫙 떠 있는 거예요. 아까 날이 밝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날이 밝았는데도 달이 워낙에 밝다 보니까 일부 남아있던 달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시장이 굉장히 어두움이 짙게 깔려도 밝은 달이 이렇게 뜨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시장을 또 종목을 상승하게 만들 만한 그런 밝은 면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밝은 달을 간과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면을 또 시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멋집니다.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마감했었던 시장 상황 또 우리 장 부사장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요. TM증권 안석훈 팀장이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미국 주식 한 번도 시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또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은 게 50만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는 방법. 50만 원? 단돈 50만 원이요? 네, 50만 원으로 시작하는 미국 주식 투자.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내가 500만 원이 있다면 요거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 네, 5천만 원 저는 있다면 5천만 곱하기 100. 굉장히 그렇군요. 어려운 수학.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역시나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간 기준 2주 연속 상승하는 마감했는데요. 나스닥이 2주간 10.2%가 올랐습니다. 와, 이거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쏠쏠하시겠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곱하기 3하면 30%가 넘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정말 강한 시장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애플 큰형님이 9일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마무시 상승을 보였고요. 같이 한번 지수의 흐름을 보면 좋은데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같이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우, S&P, 나스닥이 지난주 5.5, 6.2, 8.2에서 이번 주에도요 0.3%, 1.8%, 2%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가장 좋은 모습은 나스닥이요. YTD 기준 드디어 한 자릿수 하락을 올라왔다는 거. 진짜 저거 20% 찍었을 때 정말 우울했잖아요. 베어마켓 진입한 날 우울했죠. 근데 어느덧 한 자릿수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정말 시장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요. 그럼 다시 내려갑니까? 얄밉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잡을 듯 하면 날아가고 그렇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그렇습니다. 움직임인 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때가 있다. 그쵸.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 딱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올라왔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오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1995년 2018년? 2019년 5월이네요. 5월이 가장 높은 폭이었는데요. 2.488%가 되면서 이제는 금리 인상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 단기간에 오르는 그 속도와 폭이 좀 가파르기는 하지만 이제는 시장 전체적으로 이 금리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한 달이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전쟁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요. 오늘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지금 이제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중립국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중립국으로 가면서 빨리 전쟁 끝내자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네. 마음이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무거울까요?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그런 얼굴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어쩔 수 거죠.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러시아도 전쟁 축소에 가는 신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돈바스 지역만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조만간 전쟁이 끝날 걸로 보이니까요. 좀 한번 같이 기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그 네. 애플 TV에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나왔죠. 오픈을 했거든요. 했죠. 저는 파친코. 근데 그게 또 유튜브에 1회만 애플 TV에서 오픈을 해놨어요. 예. 누구나 볼 수 무료로? 있게, 예, 누구나 어. 볼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제 1회분을 보고 요거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애플 TV를 예. 결제를 했어요. 아직은 7일 무료입니다. 7일 무료 기간 아주 되게 짠소리죠. 7일 무료 기간인데 그 드라마 1회분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런 걸 같이 이렇게 전쟁 하다 보니까 이야기입니까? 그 우리가 이제 1차 치하 시절부터 시대 이렇게 때. 쭉 얘기 나와요. 아픈 이야기네요. 그래서 또. 굉장히 또 이걸 보니까 음. 남일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네. 기원해 보고요.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일조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네. 바로 우리 큰 형님들인데요. 빅테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이 주가의 6.55%,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 테슬라가 약 11%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슬라 안착했고 사실 안착했죠? 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의 여러 가지 사업군 실적 부분 중에서 지난 분기 실적도 그렇고 서비스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애플 뮤직 같은 거. 네, 애플 뮤직, 전 애플 TV.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애플 뮤직으로 이제 뉴에이지 많이 7.99달러 드시고. 내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네. 그게 낮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7.99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000원 돈. 합니다. 만원 합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애플 뮤직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애플 TV. 뮤직은 음악이지 않습니까? 네. 음악을 돈으로 환산이 가능합니까? 불안하다고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립니다. 음악을 참 저는 뭐 제 사랑하시는, 취향이니까 예. 하여간 듣고 있는데 어쨌든 점점 그 원화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 원 환율이 달러 가격에 올라가니까. 지금 한 10,000원도 네, 들어간다는 거. 중요한 건 예. 이제 애플 TV에 그런 이제 파친코 같은 정말 좀 대작 대작. 1,000억 원을 예. 들였잖아요. 천 그런 억? 것들이 과연 실적에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고 기대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에 어떤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네. 애플 생태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과정. 애플화를 더 예, 만들겠다. 딱 들어오면 못 나가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재미나게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영화도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못 나갈 것 같고 그 중요한 기준이 여돈 앵커가 7일 동안 무료 이용을 하고 끊을지 근데 그 안 끊을지 보시면 중요한 답이 거는 있지 않을까. 1, 2, 3회까지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그 또 추후에도 공개돼가지고 제가 추가 결제를 6,500원을 해야 되더라고요. 거의 끊어진 걸로 보입니다. 봐야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니까. 지난주에 그나마 안 좋았던 두 업종을 보여드릴 네. 건데요. 주택 건설 업체, 주택용품 업체가 빠졌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우리 주택 건설 업체는 지난번 한번 이남은 교수께서 내년을 상당히 극찬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한 10%까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빠졌냐면 모기지가 많이 올라서 금리 많이 인상에 대한 올라가다 부담감. 보니까 집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업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꾼이 없답니다. 일꾼. 일할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없는 거죠. 오. 그래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옆에 있는 용품 업체는 당연히 주택이 안 팔리면 용품 살 일이 없겠죠.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지난주에 가장 많이 빠진 두 업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가 미국 쪽에서도 오르고 하면 금리 인상기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게 의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더 개인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엄청 그 문을 대출도- 열어뒀대요. 문을 열어주려고요? 그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 문턱을 옛날에 낮추고 있다고 60%였는데 뭐 8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일단 처음에는 금리 인상하기 전에 주택 수요가 더 늘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려 쪽으로 조금 변하고 있는 거군요. 금리가 모기지가 너무 빨리 올라가요. 문제는 네.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제때 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존 주택 판매 같은 지표가 4개월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네. 주택 지표가 안 좋아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좋았던 기사가 또 있습니다. 좋았던 기사.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게 언제입니까? 날짜 보시면 연도가 언제입니까? 67년 나오네요.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그런 모습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질 수 있나요? 강한 사실 고용지표를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금리 올려도 상관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고용지표만 보면은 괜찮은데 또 다른 지표들을 한꺼번에 보면은 좀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 네.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말이죠. 고용지표가 좋아야 됩니다. 미국 경제는. 고용지표만. 고용지표만이 아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네, 고용지표가 좋아져야 된다. 고용지표에 여러 가지 좋아져야 되는데 네. 특히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또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팬데믹 2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2주년 맞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는지가 네. 발표가 됐거든요.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짧은 사이에 25개 종목입니다. 25개 종목 중에서 1등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이건 뭐 팬데믹과 상관없이 그냥 오를만 하니까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기 힘으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약 52% 하락한 이후에 바로 그날 이후부터 반등해서 1083%로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10배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나머지 빅테크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여러분이 알만한 테크 기업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뽑혀 있다는 거 외에는 엔비디아.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 저 밑에 있네요. 17에 395%. 17에 뽑혀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도 안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큰일 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양한 기업들도 있는데 뭐 눈에 띄는 어떤 게 눈에 띕니까? 예, 눈에 띄는 예. 수익률은 이제 상위에 있어요. 상위에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제 뭐 S 같은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하락했잖아요. SC 보이죠? 예, 그 사이에 주가가 300% 넘게 올랐다라는 것도 눈에 띄고 네. 지금 보니까 저희가 모자이크 함께 비료 확인했었던, 업체입니다. 모자이크 그런 역시 종목도 반토막 보이고. 났다가 636%까지 올라갔다는 거. 모더나가 또 의외로 어떨까? 계속 올랐네요. 그때도 40% 오르고 또 이후에 588%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또 상위에 많이 포진돼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 이건 이제 사실 팬데믹을 떠나서 음. 전체적으로 전자형 최근에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간 단위로 맵을 네. 볼 텐데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네, 애플. 1번 애플 9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숫자인데 네. 오늘 10일까지 올라가길 다시 한번 기원해 보고요. 2번 반도체가 2%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특히 인텔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약 9%가 올라갔고요. 3번 테슬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언급하고 싶은데요. 네. 언급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를린 공장이 문을 열면서 네.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63%가 올라갔고요. 대단합니다. 밑에는 홈디포 로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택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빠졌다는 거 확인하고 4번 버크셔일스에 다시 한번 사단 최고치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4.78%가 올라가면서 이건 웬일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상승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조만간 네. A주는요 6억 있어 살 수 있어요. 6억이요? 그런 분위기까지 가 있습니다. 예. 뭐 비주 사죠 뭐. 예, 뭐 그렇습니다. 이거 굳이. 비주 뭐. 사시면 예. 되고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런 버핏옹에 전략에 사람들이 많이 동조하는 것 같다라고 그쵸. 보시면 되겠죠. 믿을 건 법이뿐이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예. 거죠. 예, 주간 그렇습니다. 단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예. 보면은 역시나 이제 1번, 2번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선전이 돋보였고요. 그 가운데 이제 에너지도 오르긴 올랐어요. 우리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유가의 움직임도 그렇지만 에너지 가격도 계속해서 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에 보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됩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월요일마다 고맙다 시리즈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눅눅해지셨죠? 이제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소재가 있어 하고 있는데 네. 고맙다 애플 9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금 띵콩의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네, 다 최고의 주먹이 아니고 그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최고입니다. 최고. 네. 자, 두 번째는요. 고맙다 S&P 500 지수입니다. 8일 동안 8% 팔팔하게 올라갔습니다. 88에 네. 64. 왜 그러시죠? 그 정도는 아침에 네, 바로바로 이런 있는 거 건데, 가능한지 그렇습니다. 여쭤봤어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고맙다는 마지막 고맙다는 고맙다 반등하는 투자 심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미 개인투자 협의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브레인베어 레이쇼가 저점이 마이너스 30포인트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2.6포인트까지 반등하면서 거의 제로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엄청 폭이 크네요. 반대의 크게 올라왔죠. 폭이.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심리가 좋아졌던 이유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쭉쭉 또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쭉 올라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는 오늘 하루만 올라가면 그래요? 지표상 플러스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고마운 부분들을 더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설레발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언제 또 시장이 등을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근데 길게 보면은 우리가 또 그렇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여돈 앵커처럼 빠친코도 보시고 그런 거 이렇게 여유롭게 하시면 보고 시간을 보내시면 알아서 반등하지 않을까 시장이. 한 달 뒤에 좋은 종목 샀다면. 좋은 종목 샀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 새에 마감됐었던 또 주간 단위 기준의 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원스토어 가면 다양한 게임도 있고 인기 웹툰도 있고 최저가 쇼핑도 있고. 우와, 날마다 혜택이 달라진다고? 원스토어 가면 통신사 할인도 있고 쿠폰 할인도 있고 첫 결제 혜택도 있고. 앱스토어 수수료도 저렴하네. 야, 너무 좋은데? 같은 앱도 원스토어에서 받으면 다르니까 앱 생활이 확 바뀌는 앱스토어 원스토어. 이미 내 폰에 있다고?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 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네. 원스토어 앱 결제 혜택이 다른 스토어에 대비해서 좀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방금 전에 광고송 들으셨는데 음악의 퀄리티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음악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쏙 들어옵니다. 직관적인 원스토어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분들 꼭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함께 소개됐던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이제 구독자 증가율을 보니까 지난주 굉장히 가팔랐더라고요. 2.5만이었습니까? 네. 그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비등비등하게 따라갈 것 같은. 얼른 더 알겠습니다. 많이 가셔야죠. 좋아요, 열심히. 구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50만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50만 원이면 됩니까?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시작이 이거 점점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시작하면 진짜 막말로 거짓골을 면치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부터 좀 공부하면서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배당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배당주로 잃지 않는 투자 전략 세우기 주제고요. 지난주 동향 간단하게 좀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 벌써 전쟁 한 달째 되면서 이제 금리하고 유가에 반응하면서 2주째 상승세 보였는데 빅세븐이 또 역시 2주째 상승세 보이면서 앞서 부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이 9일 연속 올랐고요. 테슬라도 8일 연속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장 끝나고 선물 시장도 나스닥 100 빼고는 좀 상승하면서 끝나서 이번 주도 기대를 좀 해봤으면 하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지만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2주 전만 해도 뭐 다 그냥 뭐 두 자릿수도 하락세 보였었는데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섹터도 원래 기존에 에너지만 플러스였는데 유틸리티하고 금융도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에너지 벌써 42%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만 이 정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마이너스 11% 여전히 부진하다. 그 기반에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S&P 500 연간 기준으로 등락률 봐도 에너지가 파란색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20%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ETF도 살펴보면 금광, 음광 그리고 커머더티 그리고 에너지 부분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특이할 만한 점은 라틴 아메리카하고 브라질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원자재 관련된. 네네. 특히나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거의 뭐 30% 이상 지금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연초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달릴까? 워낙 변동성이 크긴 한데 이번 올해 들어서 특히나 이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좀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전망 네.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이번 주는 일단 전쟁 양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주말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이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기는 5월 9일 전승기념일에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려면 돈바스 지역만 막말로 먹고 나머지는 손을 좀 빼는데 그 전에 다 있는 대로 타격을 다 준 다음에 5월 9일 시점에 맞춰서 빠지려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크라이나 같은 입장에서는 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제 지하철 역 지하에 머무르는 이 피난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민들이 되게 정말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양상이 당분간 좀 지속되고 러시아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니까 그 모습에 따라서 유가도 움직일 거고요. 또 경제 지표도 일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으니까 전쟁 양상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이 또 거의 매일 같이 나와서 또 발언하니까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 반도체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배당주 네. 잃지 않는 투자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는 계시고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 관심이 네. 많이 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3월 이렇게. 둘째 주까지 2월과 3월 초에는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또 기술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에 대한 얘기가 또 쏙 들어갔어요.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배당주 투자는 일단 배당을 얼마나 주냐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오래 줘왔고 계속 어떻게 성장을 해줬냐 그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일단 그렇죠. 배당주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배당왕, 배당 귀족, 배당 성취자 이거 구분이 있습니다. 이제 배당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연속해서 증가해 왔냐 이게 제 그 구분하는 값인데요. 배당 성취자는 10년 연속 배당을 늘려온 회사를 배당 성취자라고 하고 배당 귀족은 25년 이상 연속해서 배당을 증가시켜온 기업 그리고 배당왕은 무려 50년 연속으로 배당을 계속 늘려온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작년 3월에 발간했던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에 보면 26개 종목의 이제 배당 종목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배당왕이 5개 종목이 있는데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3M, P&G, 타겟 이렇게 5개 종목이 현재 배당왕 종목에 올라 있습니다. 다 익히 다 아시는 기업일 텐데 직접 투자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난 1년간 또 올해 들어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살펴보고 배당에 대한 투자를 50만 원을 어떻게 할까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배당을 할 때 보면 이제 다 배당 많이 주면 좋죠. 근데 고배당주를 좋아하는데 연 3% 이상 배당을 주고 또 정기적으로 뭔가 현금흐름을 만들어 주니까 좋고 또 대표적으로는 리츠 종목들이 있을 거고 유틸리티, 에너지, 필수 소비재 섹터 기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배당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성장주의 반대 개념이다 보니까 안 올라요. 주가가 크게.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사실 관심이 좀 적고요. 또 성숙기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장 자체가 뭐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주가 상승률도 크지 않아서 주식을 통한 수익률 추구가 쉽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데 장 빠질 때는 항상 많은 검색어에 배당이 포함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배당 투자할 때 야, 그거 배당 많이 주는 기업 찍어가지고 그냥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 성향, 배당 성장,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도 함께 확인하시면 배당도 늘려가면서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그쵸. 그런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잃지 않는 투자 관점에서 배당왕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이라도 정말 이 금액이 줄어든다면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난다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쵸. 최대한 손실을 그러니까 그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잃지 않는 투자 관점에서 배당왕 중심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두 가지 배당주를 활용한 투자
방법을 소개해드릴 건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배당왕의 매월 배당받기 이런 이름 제목으로 배당왕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 네. 그리고 고배당 ETF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배당왕 그러니까 50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금이 증가하는 건가요? 배당금이 수익률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건가요? 계속 전반적으로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고요. 무조건 근데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그렇죠. 주가가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배당 자체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 네. 기업에서 그만큼 배당 성향도 늘려가고 있고 그 와중에 또 배당률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주가도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지고 있다는 걸 또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은 기업 3개,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P&G를 각 한 주씩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3개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다 한 주씩 사게 되면 네. 391.28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48만 원. 그러니까 오늘은 50만 원 미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3개 종목이 최근 12개월간 배당을 얼마나 줬을까? 9.42달러. 그러니까 48만 원 투자해서 11,500원을 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아래 지금 표로 그려놨는데 주가 수익률이 존슨앤존슨 최근 1년 동안 7%, 코카콜라 16%예요. 그리고 P&G도 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3개 종목이 보합 이상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면 배당 수익률 2.4%에 뭐 1, 2%의 주가 수익률까지 하면 3, 4%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은행에 넣어놨을 때 돈 그 금리하고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포인트는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실제로 내 계좌에 꽂히는 네. 그 월이 매월 되게끔 오. 이 3개 종목으로 구성하시면 네. 매월 배당금이 내 계좌에 꽂히고 그럼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적든 크든 1달러건 아니든 뭔가 배당금이 들어오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여덟 보너스가 앵커께서도 되고 배당을 받고 계실 텐데 네. 이게 적은 금액이라도 기분이 되게 남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쵸? 이 뭔가 누가 공짜로 주는 거 하고 물론 내가 투자한 거지만 그쵸. 추가적으로 뭔가 수익을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HTS를 통해서 네, 돌려보셨어요. 그 키움증권 영문 S 글로벌에 네. 가시면 2659 화면에서 미국 주식 배당 시뮬레이션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원하는 종목이나 관심 종목을 입력하신 다음에 기준월 이전에 12달, 그러니까 11년 동안에 배당이 어떻게 실제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 예전까지 해서 현재 확정된 배당까지 보면 매월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1월만 빼고 지금 매월 배당이 1월은 들어오고 없어요? 있습니다. 원래 지금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배당월이 조금 달라요. 3, 6, 9, 11월에 그 배당이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12월이 한 달 빠지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의 12개월 중에 11개월 정도 배당을 네.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올해 들어서 코카콜라가 배당금 입금 날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매달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요. 월별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월별로 이 작은 화면에서 그 종목별 보기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따로 뜨거든요. 네. 그러면 종목별로 언제 배당금이 얼마씩 들어오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 12개월간 9.42달러 배당이 들어왔고요. 이후에 5월부터 1년 동안은 9.48달러 배당이 좀 더 오르네요. 들어올 예정이에요. 코카콜라 배당이 조금 늘었어요. 근데 이제 존슨앤존슨하고 P&G도 올해 안에 또 배당금 인상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 부분이 또 반영돼서 또 배당금은 조금 더 늘어나면 뭐 9.5달러 이상의 연간 기준으로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종목별 보기를 누르시면 매월 얼마만큼 어떤 종목에서 얼마의 배당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주가 수익률도 봐야 네, 되잖아요. 최근 요 3개 종목의 1년간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뭐 존슨앤존슨 7.3% 이게 제일 적게 오른 거고요. 코카콜라가 무려 16% 올랐고 P&G도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쯤에 그 MBC 유튜브 채널에서 요 배당주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요 3개 종목을 말씀드리고 제가
실제로 한 종목씩 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올라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개 종목은 강보합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보면 지금 코카콜라 같은 경우 10% 정도 수익이 났고 존슨앤존슨도 1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한 주씩 샀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실제로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P&G도 작년 말까지는 좋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 빠지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올해 들어와서 주가를 살펴보면 P&G는 조금 많이 약했습니다. 6.6% 하락을 했지만 존슨앤존슨은 3.4% 그리고 코카콜라는 3.9% 상승을 했어요. 이 3개 종목의 연간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그 그림으로 좀 표기를 해봤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그러니까 6월, 5월, 6월 달 이게 여름 되면서 음료 소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2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3분기에 주가 상승세가 조금 더 나타나고요. 연말로 갈수록 주가는 고점으로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또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고 P&G도 연초부터 한 2분기 말 정도까지 주가가 좀 약세 흐름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서 약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매수하신다면 주가 수익률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50만 원, 48만 원 가지고 이 3개 종목 한 주씩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세 종목을 보면은 그다지 뭐 이렇게 딱히 우리가 싫어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네. 뭐 크게 등락을 보이지도 않고 꾸준히 이제 실적도 좋고 배당도 계속해서 줄 수 그렇죠. 있는 종목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또 한 종목씩 담아가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그렇죠. 저는 좋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별 종목으로 그렇습니다. 네. 배당 포트폴리오 짜봤고요. 이번에는 고배당 ETF도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배당 관련 ETF가 지금 미국 시장에 한 150여 개가 상장이 돼 있고요. 네. 그중에 또 고배당이라고 해서 제목을 달고 있는 ETF도 한 5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3개 종목을 좀 뽑아왔는데요. 네. DVY하고 HDV 그리고 SPYD 이 3개 ETF인데 가격을 봤을 때 DVY하고 HDV는 $100가 넘기 때문에 한 주씩 하고 그리고 SPYD는 지금 $40대예요. 그래서 요거를 3주 하면 한 $368.84. 우리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45만 원 정도 투자해서 최근 12개월간 배당금 보면 한 $12.35로 배당 수익률도 3.35%. 여기에 주가까지 올라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현재 배당금이 15,100원 정도 되고요. 주가 수익률도 3개 종목 보시겠지만 최근 1년간 10% 이상이고 올해 들어와서도 4% 이상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당 3%에 주가 수익률 3% 이상이면 한 6% 정도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TF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3, 6, 9, 12 이렇게 딱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배당 흐름은 뭐 이게 분기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3개 종목이 제가 오늘 왜 뽑았냐 하면 물론 3개 종목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이제 그 섹터 비중을 가지고 제가 골랐는데 DVY는 사실 상당히 유명한 그 배당 ETF잖아요. 유틸리티하고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뭐 경기에도 강하고 배당에도 상당히 강한 ETF 기본적으로 하나 깔고 현재 100개 종목 보유하고 있고요. HDV 같은 경우에는 다른 ETF와 달리 헬스케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23%인데 헬스케어에서도 전통적인 제약업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현금이 많은 회사들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고 향후에 투자 이력도 상당히 큰 회사들 그리고 에너지 섹터 한 18%, 필수 소비재 17%, 금융이 오히려 네 번째로 12%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75개 종목 보유 중이고 오늘 좀 돋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는 SPYD인데요. 이게 S&P 500 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80개를 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유틸리티가 18%, 금융이 17%, 에너지 14%인데 눈에 띄는 거는 부동산 관련 기업이 약 1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ETF에서는 사실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되게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부동산이면 리츠 쪽으로 해서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SPYD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비중이 많이 차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주고 또 배당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유 종목 상위 10개 살펴보면 DVY
보면 알트리아 그룹 이제 담배 회사가 제일 먼저 올라 있고요. 원오케이 에너지 회사, IBM, IBM 주가는 재미없지만 그래도 배당은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고 벨레로 에너지, 라이온델 바제 인더스트리,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 이제 딱 보면 되게 오래되고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회사들 나와 있고요. HDV는 엑슨모빌이 제일 큰 비중 차지하고 있고 헬스케어 기업은 에브비,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리고 P&G, 머크앤코 등 헬스케어 기업들이 상위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SPYD 같은 경우에는 베이커 휴즈, 쉐브론, 또 뉴몬트가 올라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벨레로 에너지, 샘프라 에너지 등 유틸리티 기업들이 올라와 있고 재미있는 건 이제 벤타스나 아이언 마운틴처럼 리츠 종목들이 상위 10개 종목에 2종목이나 올라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수익률이 될 텐데 현재 최근 1년간 주가 수익률 살펴보면 DVY가 25% 이상 주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스파이디도 25% 이상 주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DV 역시 18%의 주가 흐름 보이고 이 주가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도 세계 ETF 모두 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뭐 안전성은 차치하고라도 수익성 부분에서도 현재 증시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배당금도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점 검토하시면서 50만 원으로 쉽게 미국 주식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오늘 제안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우리 ETF 얘기하는데 옆에 도박 문제 전문 상담 1336이 떠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제 사실 배당주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투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를 그렇죠.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고배당 ETF 중에서 VIG 빅을 예전부터 이제 모아가고 포트폴리오도 공개합니다. 사실 그 종목은 지금 보니까 세계 종목 대비해서 주가가 한 160달러가 최근에 그렇게 안 좋아서 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네네. 절대적으로 낮은 게 아니니까요. 네. 보면 되게 큰 종목이 또 많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워낙에 많은 ETF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운용 규모를 보든 뭐 수수료를 보든 관련된 뭐 탑 10 종목들을 보든 그렇죠. 여러분의 선택에 이 배당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하나하나 꼽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0만 원으로 배당 관련된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 함께 확인해 봤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유명한 어록이죠. 시련을 넘어 성공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이제 사업에 첫 발을 내디딘 창업가라면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대표 벤처 캐피탈과 엑셀러레이터 전문가와의 1:1 멘토링은 물론 분야별 전문가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해외 진출 지원과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연계 기회도 놓치지 마십시오. 창업 생태계 등용문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변화와 생존. 사실 저도 책을 한 2권 썼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요? 실제로 저는 독서를 굉장히 안 해요. 안 근데 하시잖아요 원래. 요즘에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서 있다가? 밀리 서재라고 그 이북 볼 수 있죠. 있는 거 있습니다. 그 다운 받았거든요. 요 변화와 생존도 이북 올라오자마자 제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합 100년. 100년의 역사를 한 권으로 담은 거잖아요. 네, 저희 나이는 그래도 150년 되지 않습니까? 세 합치면? 그래요? 좀 50 이따 넘지 않나요? 네, 한번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150년 나오네요. 바쁜 월요일 아침에 무슨 나이 얘기를 합니까? 나이 두 얘기하는 건 분 투자 경력 합치면은 한 10년 되려나요? 저희는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저보다 낫네요. 저는 15년인데.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두 분 모두 제 동생인 걸로. 제가 더 뭐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보면은 지수의 흐름이
좋아요. 네, 3대 지수가 2주 연속 상승해왔고요. 딱 보시면 주간 단위를 보면 나스닥 2%나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S&P 500이 1.8% 올라갔고요. 그 다우지수는 0.3%. 다우지수가 약간 덜 오르는 것은 아마 지난주에는 기술주가 상당히 강한 흐름.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나스닥이 약간 쉬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주가 좀 많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연초 대비를 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우나 S&P 500은 4% 내외, 나스닥도 10% 안짜로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나름 분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제 변동성 지표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로 보여지는 부분이 여기 소위 빅스입니다. 빅스요. 공포지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 이게 20.8포인트까지 왔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20 이하면 상당히 안정된 겁니다. 20 이하. 물론 이제 10까지 내려가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거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경우 있는데요. 실제로 20이라면 상당히 좀 괜찮다. 그리고 30 넘어가면 이제 걱정스러운 건데 20.8포인트까지 왔고 거의 8, 9일 연속으로 내려왔거든요. 마치 애플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이건 내려갔는데요. 상당히 좀 나름은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하루 보면 유가나 금값 이런 것들이 모두 반등을 하면서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뭐 쉐브론, 엑소모빌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지금 마음을 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 상당히 어려웠던 공포스러운 구간에서는 상당히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전쟁이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뭔가 좀 약간 이제 좀 뉴스에도 약간 둔감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다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두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금리가 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일부에서는 10년물과 뭐 2년, 10년물과 3개 여러 가지 차이를 얘기하고 좀 더 어려운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여튼 금리가 좀 올라가고 미국 달러도 강세가 조금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소위 우리 시장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미국의 금융주에 분명히 호재가 되겠죠. 금융주에서도 전통적인 IB보다는 소위 리테일 쪽에 좀 많이 있는 것들, 소매금융 그리고 소매금융 전문하는 지역은행들, 리저널 뱅크 이런 쪽에 좀 상대적 강세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딱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금리가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부담될 수는 있죠.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시각 오늘 한마디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분의 얘기가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UBS예요. UBS의 소위 자산 운영의 운영 최고 운영형입니다. 마크 헤펠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자주 인용이 되는 분인데요. 영어로 써놨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이겁니다. 지금은 연준이요. 2주 됐죠. 이제 계산을 보면 매파적 정책 결정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태도 상당히 지금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50bp가 지금 이번에 5월뿐만 아니라 한두 차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1.5%를 빨리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bp를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팍팍팍 올려서 빨리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 10년물과 3개월 차이 하면서 일드 커브의 뭐 역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것이 결국 그래서 리세션을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고민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올라가고 있냐는 거잖아요. 상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말고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풀어서 썼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영어로 이제 파란색을 해놨잖아요. 얼터너티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쵸. 그러니까 얼터너티브가 대안이잖아요. 지금 주식 말고 대안이 뭐 있겠냐는 건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작년 2월, 3월부터 앞서도 잠깐 얘기해드렸던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주식은 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 팔고 뭐 하겠냐는 걸 질문을 하거든요. 물론 주식은 리스키하죠. 늘 리스키하고 제가 그래서 주식은 위험할 주자다. 주의할 때 주자라서 위험한 거로 얘기하고 있고 주식은 떨어질 수 있지만 주식을 팔고 뭐 하겠냐는 거에 우리가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분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주식 팔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된다. 가장 확실한 건 현금 자체는 그대로 있죠. 몇 달러면 몇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만 원 돈에 들어 있지만 그 가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되면. 그래서 이제 리스크 있더라도 주식을 갖고 가는 거죠. 금리가 높을 때는 그게 진짜 금리가 5% 10% 되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안전할 수 있죠. 주식이 위험하지만. 다만 지금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금리가 뭐 1%가 안 된다?
실제로 은행 가면 안 주잖아요. 뭐 새마을금 거 막 들어가면 좀 줄지 모르겠어요. 소액으로 했을 때 뭐 좀 많이 주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기회 비용이라는 거죠. 기회 비용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주식을 가자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식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질문드립니다. 뭐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대답해 보시면 좋을 텐데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주식을 하나 사야 된다면 뭘 사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일 수 있고 내가 뭐 LG전자를 좋아하면 LG전자일 수도 있고 가장 좋고 갖고 갈 수 있는 걸 사잖아요. 네.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 그 중에서도 무슨 방위산업 관련주를 살 수도 있고 다들 다르지만 네. 뭔가 좀 안전하고 편한 걸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 한번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월 24일 날이 이번에 전쟁 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 됐잖아요. 2월 24일 날이 저점이었습니다. 지금요. 웬만한 나라의 지수가 저점이었어요. 2월 24일 대비요. S&P 500이 10%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은 아직 모자르죠. 나스닥은 더 많이 빠져 그러니 나스닥이 18% 정도 올랐을 겁니다. 다우지수는 그보다 약간 덜 올랐어요. 덜 빠졌기 때문에 덜 오른 거가 되겠고요. 물론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있죠. 그러면 미국이 정말 그게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 정도 됐고요. 여러분들 그 심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볼을 보면 EAF인가 있을 겁니다. EAF인가요? 그게 보면 지수 워낙 이름은 EAFE라 그런 건데요. 그게 아마 심볼은 EAF 부사장 확인해 주시면 맞나요? EAF MSCI EAF요. ETF인가요? 네, 그게 심볼인데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요 선진국이나 그 포함해서 선진국이나 그 이머징 포함해서 북미 있죠.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주식이 포함됩니다. 그게 미국과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 지수를 EAFE라고 하는데 그러면 심볼이 EAF인가 맞지 않나요, 부사장님? 아닌 것 같아요. EFA인가요, 그러면? EFA 한번 쳐봐 주세요. EFA요? 네. 아, EFA? 예. 심볼이 예. EFA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있죠.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거에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2월 24일 언제가 전후인데요. 바닥에서 그날부터 얼마 올라갔냐면 제가 화면을 따로 준비 안 했는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냥 4% 정도 올랐습니다. 4%. 대한민국이죠. 코스피요. 코스피가 3% 조금 넘게 반등했거든요. 딱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미국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북미를 제외한 나라들 그리고 이머징 마켓.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했을 것 같은데 여튼 그런 것들이 순서대로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로 지금 강한 거죠. 그럼 그 안에서는 또 어떤 주식을 강의하는 거죠? 왜 아까 삼성전자를 말씀하셨어요? 뭐 미래의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안정적이죠. 생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건 역시 캐시의 힘이죠. 네. 현금을 얼마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벌 그룹들이 지금 현금을 몇백 조 쌓아도 있다니 하잖아요. 그럼 뭐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대한민국에서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현금이 제일 많은 그룹이 삼성이랑 현대, 뭐 SK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갖고 가는 거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수치는 오늘 지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거 찾는 방법은 제가 머릿속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구글에다 캐시 앤드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는 게 용어가 있어요.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걸 치면 딱 나오거든요.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애플이 지금 2천억 달러 갖고 있습니다. 2천억 달러. 그러니까 뭐가 어렵더라도 뭐 자사주를 사면 되고 배당을 해줘도 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사면 되잖아요. 2천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드렸던 벅시에스웨이 형님들도 한 1,500달러, 1,400억 달러 갖고 있어요. 알파벳 있죠, 알파벳. 알파벳이 얼마 갖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뭐 그거보다는 아래인가요? 알파벳도 비슷합니다. 1,4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어요. 마소도 많이 갖고 있죠. 마소도 갖고 있는데 마소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약간 불쌍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들보다 현금이 부족한, 현금 가난한 친구들. 1,000억 달러가 없는 애가 있네요. 1,000억 달러도 없는. 아마존이 한 980억 달러 있어요. 약간 돈이 없죠. 돈 많이 썼잖아요. 네, 약간 돈이 없죠. 그렇지만 1,000억 달러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는 겁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때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상대적으로 강한 거라는 거
거지 고점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순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본론은 다시 제가 길어졌지만 바로 이런 UBS 이런 분들도 그래서 지금 대안을 얘기하는 건데 대안은 굳이 따지자면 그런 순서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가총액 강한 것들, 큰 것들이 지금 강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 S&P500, 나스닥 순서로 고점 대비 하락했고요.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게 러셀 2000 같은 게 조금 아래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정도 순서가 시장에 반영돼 있고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되면 다시 다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일 연속 지난 주말에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제가 토요일 날도 표현했지만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애플에 비해서 하락했지만 그래도 양봉을 보여줬다는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은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에버코 IS에서 기본은 목표 주가를 $210 그리고 불케이스 가장 강한 조건에서는 $300까지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AR과 VR, 애플카, 광고, 결제시장까지 다 되면 다시 진짜 좋아지면 주당 $300까지 가는 거죠. 물론 $300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언제 갈지 안 갈지 영원히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건 모르지만 여러분들 늘상 쓰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고 여러분들 지갑 속에 지금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방 속에 있는 것들 만약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회사라 그러면 그 큰 주식들 현금 부자 이런 친구들은 샀다 팔았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테슬라는 논쟁의 한 목판에 있지만 테슬라도 늘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샀다 팔았다보다 그냥 꾸준히 갖고 가는 습관을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주식은 지금도 살만한 거 항상 보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떨어진 거. 두 번째는 항상 좋은 거, 퀄리티 주식. 아니면은 꾸준하게 견뎌갈 수 있는 앞선 코너에서 안석근 부장이 오늘 잘 설명해 주셨던데 배당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봤던 것들 이번 주 이슈가 되는 걸 말씀드리면 룰루레몬과 나이키인데요. 먼저 오른쪽에 나이키부터 말씀드리면 나이키는 이제 어찌 됐건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이키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월가에서 대표적 애널리스트들이 보면 목표 주가의 괴리를 상당히 높습니다. 나이키 얘기했겠고요. 룰루레몬은 매매하실 분은 약간 하루 이틀만 조금 더 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룰루레몬이 미국 시간은 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나올 겁니다. 수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주가가 흘러내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이게 이런 리테일 쪽에서 소위 그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강하게 먹혔던 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뭘 했냐면 미러란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보면서 미러. 운동하는. 네, 보면서. 그러니까 전신 거울 같은 걸 앞에 딱 그렇죠. 해놓고 전신 거울 쌓아집니다. 제가 지금 실물 다 봤는데 딱 거기에 있어갔는데 그거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지난번에 딱 그 얘기를 하면서 주가 흘러내렸는데 이번에도 실적 자체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슈에 대한 정도. 이슈의 가능성 그리고 바로 미러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지난번에 이렇게 주가 흘러내린 거는 결정타가 미러였거든 미러. 그래서 이번에 미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정도가 관심을 모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니오나 루시드인데요. 니오는 이제 실적은 좀 나왔는데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나왔잖아요. 루시드도 같이 흘러내렸는데 루시드는 마침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도 저희가 주말 라이브 시간에 루시드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다시피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걸 보셔야 되겠고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니오가 됐건 루시드가 됐건 이게 단박에 무슨 제2의 테슬라 이런 거 꿈꿀 필요가 없고 꿈꿀 수가 없어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니오를 아마 캐시우드가 또 니오를 막 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으나 테슬라는 10년 걸려서 마지막 1년에 불꽃을 치운 거거든요. 마지막 1년. 지금 지나면 1년 반 됐지만 최근 2년 동안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니오나 루시도 다 좋아할 수 있고 리비안도 좋아하실 수 있지만 항상 마지막이 최근 것만 보고 주가를 판단하시면 안 되겠다. 늘 이런 것들은 진짜 흑자 전환하고 그래서 정말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시면서 좀 느긋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벅시에 스웨이 같이 뭔가 좀 시장에서 좀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편안한 주식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이번 주에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약간 좀 긴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2월 24일 이후에 어떤 것이 강했고 왜 강했는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한국만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애플 얘기 간단하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애플이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 구독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네, 블룸버그에서 빨대가 있어서 또 그 얘기를 했죠. 네, 뭐 디바이스 애플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막 이렇게 생긴다면 애플 생태계 더 넓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애오막 애플 오늘 막차입니까? 애플 오늘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애플을 안 쓰신 분한테는 사지 말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항상 막차를 고민하고 막차 탔는데 떨어지면 여돈에 거 오늘 그 말에 갖고 사갖고 지금 물렸다고 짜증내거든요. 그 아이폰을 안 쓰신 분은 저는 그 장기 투자가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이폰을 쓰시고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생태계에 좀 빠져 있는 분이라면 뭐 구독이랑 상관없이 좀 뭐 그냥 갖고 하시는 게 맞다. 한 주를 없다? 한 주 언제 삽니까? 오늘 당장 시장 열리면 바로 사시면 되죠. 한 주부터 사는데 늘 말씀드린 인생이 안 바뀌거든요. 네. 사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관련한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우리 월요일 피곤한 하루의 시작을 연휴에도 불구하고 지금 25,000분 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오늘 좀 월요병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시장이 또 나쁘지 그렇습니다. 않으니까 그 기운으로 힘내는 한 주 시작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